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복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의 조기 사퇴로 인해 강필영 부구청장님께서 고난 대응 하셨는데 시정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의 빈자리를 국민들을 위해 활약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혜 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이후 예전보다 거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도 연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부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방향 CCTV 교체 건의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 평균 98회가 넘는 횟수로 CCTV에 찍히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주정차 단속, 범죄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CCTV는 759개소에 총 1,773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 어린이 보호, 문화재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에 범죄 예방을 위해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만 70%가 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 236대를 비롯해 각 부서에서 설치한 CCTV의 개수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종로구의 모든 CCTV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는 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단방향 CCTV 형태이며 회전형 CCTV라고 해도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CCTV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범죄 등을 노리는 사람에게 악용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범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공으로 활용되는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단방향 CCTV를 모든 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산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2019년 대비 10%가 감소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는 한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로구의 합계 출산율은 0.5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민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종로구에서는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50만원의 출산 양육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일회성으로 축하금을 지급하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종로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시키면 보다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증가한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출산부터 양육까지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독일은 이민정책과 대출을 통해서, 헝가리는 결혼자금 대출을 해주고 아이를 낳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아 출산 시에는 납부할 세금의 50% 감면과 5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둘째아는 세제 지원과 별도로 3년 동안 해마다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셋째아부터는 5년 동안 해마다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4,880만 원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은 2,360만 원으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만이 종로구의 출산율과 인구 유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종로구의 출산 대책, 인구 대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종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행천동 210번지 일대 재개발 촉구 건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천동 대신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210번지 일대는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하며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은 곳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에 주민동의 30% 이상을 받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신청 결과는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으로, 관계부서에서는 행천동 210번지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는 행천동을 비롯해 보존이라는 명목하에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나, 그동안 도시재생 위주의 방식으로 추진되다 보니 도시는 점점 노후화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진정한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계천 주변 노후상가 환경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 5가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재래시장인 신진시장이 있습니다. 신진시장에는 110개 정도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 1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월이 흘러 현재 시장의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공동을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휴게실이 부족하고 조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점도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진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가는 뒷골목에 염색 공장들이 있는데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색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 시장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경유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되려면
먼저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청계천 주변 노후 상가들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